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갑작스럽게 집안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영상 녹화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2주 연속으로 좀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일 처리한다고 좀 영상 녹화가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바쁜 일 다 끝났고 뭐 특별한 일 없이 계속 정상적으로 아마 영상 녹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가볍게 뭐 체크할 건데, 사실 오늘 이제 제가 계속 집 밖에 있어서 잘 오늘 시장을 확인은 못했지만은, 일단 오늘 뭐 특별한 일은 없었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의 영향 그대로, 어떤 지난주 금요일의 흐름 그대로 왔다, 오늘 그대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뭐 트럼프 트레이딩이겠죠, 그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뭐 일단은 주식시장엔 좋게 또 그리고 고금리 강달러 요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게 트럼프 트레이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 그 일부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중국 증시, 한국 증시, 트럼프 트레이딩의 안 좋은 점을 반영하는 그런 증시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된 지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과 관련된 그런 악재들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장인 미국 증시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계속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시간이 며칠 지났기 때문에 당선된 지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일단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한국까지 계속 깝깝한 나라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주식시장의 트럼프 트레이딩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고금리 강달러를 동반한다. 라는 것을 일단 트럼프 트레이딩의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기업 실적 발표, 대선, 정치적 불확실성, FOMC 회의 다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제 그죠? 지금 이런 식의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다라면 수요일 날 미국 물가 지표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높아질 리는 일단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아마 물가 지표도 별일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뭐 당분간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트럼프 트레이딩, 주식시장 강세, 고금리 강달러 지속 이런 게 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기 어쨌든 기존의 흐름, 삼성전자가 하락이 그죠? 요게 기존의 흐름이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좀 부진했고, 중국은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부양책의 힘을 좀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이 상당히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뭐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뭐 그런 어떤 영향력은 조금씩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트레이딩을 대체할 만한 다른 재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봤고요. 참고로 요거 하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TS 롬바르드 그 얘네 그 보고서를 좀 잠깐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그죠? 요즘에 금리가 그 좀 전에 트럼프 트레이딩 말씀드리면서 고금리 강달러 지속이라 말씀드렸는데, 국채 금리 상승에 연준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인플레이션보다 성장률 상승이 국채 상승에 국제 금리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연준의 생각 때문이겠죠, 그죠? 지금 사실 이게 정설입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당장 물가 지표가 높아서 금리 인하를 못하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연준은 분명히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것은 성장률 상승, 미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좀 일단 좋은 분위기를 좀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채권이 부진하고 주식이 상대적으로 좋은 뭐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주식과 채권이 일단 뭐 둘 다 맛이 가는 시대에서 성장률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성장에 대한 기대로 지금 시장이 좀 옮겨가면서, 그래서 이제 채권의 부진은 계속되고 주식은 상승으로 이어가는 지금 그런 흐름이 지금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이게 좀 추세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한국은 정말 아쉽다 뭐 이런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좀 간단하게 보자면은, 일단 지금 현재 유럽 증시는 개장한 지 한 2시간 반쯤 됐죠. 그래서 유럽 증시는 일단 강한 상승, 그죠? 주식시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 유럽 증시 뭐 잠깐 차트 내용 좀 보시자면은 뭐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들썩들썩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 증시, 미국 증시 대장이 워낙 강하게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꺾이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일본도 상승 마감했죠.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서 그렇지. 그리고 중국도 어쨌든 본토 기준으로 보면 상승을 하고 있다. 뭐 트럼프 트레이딩 일단 뭐 물론 중국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자체에 트럼프 트레이딩이 좋다.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모양만 체크할게요. 뭐 특별히 오늘 뭐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일본 증시 보시다시피 상승이 둔화가 된 거지 잘 올라가고 있다. 하락 전환 이런 거 없다 이겁니다.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다 강합니다. 중국 증시조차 그렇죠. 중국 증시조차 작은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상승에는 문제가 없다. 작은 조정만 있지 계속 상승 잘하고 있다. 건전합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강달러, 그죠? 강달러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약세, 그죠? 그리고 엔화도 보시자면 엔화도 약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을 보시자면은 환율도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달러 강세. 사실 그 달러 강세도 사실 지금 한국 증시 약세의 한 원인일 수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그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뭐 일본 증시나 이런 거 올라가는 걸 보면 유럽 증시나 이런 거 올라가는 걸 보면은 사실 지금 환율은 사실 코스피 한국 증시 부진의 그렇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환율은 이제 한국 증시 부진에 어떤 작은 영향 정도를 주고 있지 한국 증시는 사실 삼성전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삼성전자와 환율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고 고금리까지 지속이 되니까 어쨌든 한국은 이래저래 좀 부진한 영향들이 겹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싶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이런 흐름들이 뭐 그냥 잘 지속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뭐 어떤 하락 전환 그런 거 없이 뭐 잘 가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그 아시아 증시 시간에 보시면 뭐 심지어 갭상승 출발을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월요일 땡 하자마자부터 오늘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국 나스닥 선물이 뭐 0. 몇 프로 상승 출발해 갖고 오늘 종일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시아 장중에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저기 채권이거든요. 금리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달러 강세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요게 달러 강세죠. 달러 강세도 뭐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 좀 간단하게 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 한국 증시가 문제인데 한국 증시는 사실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하긴 하거든요. 이게 한국 증시 코스피 차트인데 삼각 수렴형이잖아요. 삼각 수렴형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에너지가 많이 축적돼 있고 방향성을 크게 결정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어제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특별한 악재가 없었는데도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는데도 오늘 강하게 하락 출발을 해서 삼각 수렴형을 아래쪽으로 깨버렸단 말이에요. 이렇다면은 사실 이제 정석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제 하락 N자의 목표치가 크게 열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빠진다. 하락 목표치가 엄청나게 크게 열렸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정석인데 사실 지금 그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증시 분위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좋아가지고 코스피는 사실 이런 모습대로라면 연속적인 폭락이 불가피한데 한국만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만 여기서 추세적으로 대폭락을 이어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삼각 수렴형 붕괴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어떤 장기적인 어떤 바닥을 만드는 그런 과정 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죠.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긍정적으로 뭐 계속해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타이밍인데 타이밍이 이렇게 되면은 빨리빨리 올라오는 게 좋을 겁니다. 빨리빨리 올라와서 그 사실 이런 패턴에서 자주 나타나는 속임수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패턴에서 삼각 수렴형이잖아요. 삼각형 끝에서 속임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여기서 훅 아래쪽으로 갔다 훅 위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출렁출렁하면서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그리고 속임수도 좀 많이 이런 상황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까지는 제 생각에 일단 뭐 괜찮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빨리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죠. 만약 진짜 괜찮다라면요. 한국 증시가 진짜 괜찮다라면 내일은 반드시 아마 회복을 해줘야 될 겁니다. 오늘까지는 오늘까지는 내가 좀 투기적인 걸 좋아하는 내가 좀 위험 감소를 많이 하는 성향이라
나는 일단 증시를 긍정적으로 본다. 오늘까지는 뭐 주식을 매수해 볼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칩니다. 굉장히 고위험이지만. 그렇지만 만약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빨리 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 만약에 이제 내일 다시 오늘 하락을 완전히 극복하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면은 상방은 일단 또다시 타이밍이 또 뒤로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끝자락에서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일단 나오고 있어서 정석적으로 봤을 땐 이거 추세적인 대폭락을 의미하는 그런 패턴이긴 합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트레이딩, 주식 강세, 성장에 대한 기대로 고금리, 강달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만 이렇다. 이거는 솔직히 좀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더군다나 뭐 지금 이 정도 가격대가 어떤 다중 바닥형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은 일단 뭐 똑같이 아직까진 바꾸진 않겠습니다. 코스닥도 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아직까지 코스닥은 뭐 답답한 구간이고 얘는 아직까지 뭐 믿고 기길 수 있는 그런 지지력 같은 것도 아직까지 좀 있기 때문에 지지선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저 어딘가에 지키고 있어서 코스닥 30분봉입니다. 어딘가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코스닥도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아직까진 긍정적으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코스피의 경우는 내일 조금 빨리빨리 회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겁니다. 내일도 잘못되면 글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이제 풋옵션 340이에요. 뭐 어떤 뭐 340이 뭐 큰 의미가 있어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그죠. 뭐 이게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긴 있을 겁니다. 풋옵션 340이요. 340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면 선물이 340 기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좀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풋옵션 340을 보고 있는데 340예 기준으로 해서 일단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습니다. 일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선 그어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풋옵션이 막 그렇게 추세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이 안에서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까지는 일단 풋옵션이 올라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제 내일만 여기서 훅 살아나 버린다. 위쪽으로 확 살아나 버린다. 그럼 이제 진짜 추세적으로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제 생각에 진짜 그래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코스피 상방 베팅 오늘 확 빠지고 있을 때 변동성이 치솟을 때 한 번쯤 그런 베팅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으로 하실 분들은 오늘 특별히 할 게 없었던 것 같고 조금 공격적으로 나는 위험 감소 성향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이 코스피 지수와 관련된 이런 베팅은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들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직까지 풋옵션이 막 추세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심각한 그림까지는 아직까지 아니라 일단은 뭐 좋게 본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여전히 좋고 시장 분위기 워낙 좋기 때문에 야 여기서 한국만 설마 저 밑에 지하실로 가겠냐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변동성 지수 이런 모습도 사실 뭐 그렇긴 해요. 변동성 지수인데 이런 걸 봐도 한국 증시 변동성 지수 사실 좀 많이 안정적이긴 합니다. 이 한 번은 어쨌든 너무 변동성 지수도 폭락을 했기 때문에 한 번쯤 튀어오를 수 있었거든요. 일단 오늘 뭐 튀어오르는 김에 한번 폭락을 하긴 했는데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정도면 뭐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코스피 일단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거를 일단 뭐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얘가 급격하게 훅 튀어오르고 그런 건 아니니까 코스피 변동성 지수 이런 것도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좋게 본다. 내일이 한국 증시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잠깐 좀 보시자면요. 삼성전자인데 그러니까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정도 뭐 이런 건 속임수라고 봐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 삼성전자는 제가 분봉에서 계속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상승의 가장 좋은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시나리오는 이날이었거든요. 11월 5일날 요까지 눌림 주는 건 괜찮다. 여기서 살아났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시간이 지나고 혼조하더니 결국 오늘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실 폭락으로 이어져 버렸거든요. 속임수일 것이라면 만약 오늘 급락이 속임수였을 것이라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깝깝해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삼성전자는 참 깝깝합니다. 이거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그래도 다른 종목들은 또 괜찮으니까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아직까지 뭐 긍정적으로 본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내일이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좀 내일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미국 증시는 사실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신고가 랠리 중이기 때문에 이게 그죠. 뭐 특별히 제가 뭐 분석을 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뭐 저항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나 S&P, 미국 증시 지수들, 양대 지수들 같은 경우는 뭐 5에서 7% 이상 상승 목표치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해도 뭐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오늘 밤에도 뭐 미국 증시가 뭐 특별히 무슨 일만 나지 않으면은 일단 한국 증시에는 뭐 일단 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한국 증시는 그래서 그 오늘 보시면 어쨌든 장 막판에 분봉상으로 보시면 장 막판에 5분봉이고요. 요거는 코스닥 5분봉인데 둘 다 어쨌든 이렇게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좀 옆으로 기어가면서 이 살짝 단기 바닥 정도는 일단 내일은 좀 올라봐야지라는 요런 냄새는 좀 살짝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에 뭐 미국에서 특별한 일만 없으면은 내일은 일단은 한번 상승 시도를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뭐 긍정적으로 본다. 미국 증시는 강하고 아직까지 뭐 특별히 분석이고 뭐고 할 만한 게 없고요. 채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죠? 이런 때 눌림시 매수 조금씩 좀 이제 그 눌림시 매수를 좀 해볼 수는 있는 그런 근거들이 좀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이제 상승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한다. 그런 의미 있는 신호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고금리 지속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위쪽으로 튀어 올라줘야 30년물 선물 보고 계세요. 30분봉. 30년물 선물 기준으로 한 번 더 튀어 올라야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건 좀 그죠? 네, 아직까지는 이거는 그냥 잘 빠지지만 않는 겁니다. 잘 빠지지만 않는 어떤 하방을 어떤 아래쪽에 지지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바닥이 나왔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슬슬 채권을 매집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일단 그런 생각은 유지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그건요. 채권은 이제 슬슬 공격적인 분들은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 정도까지는 왔다 싶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전환 신호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다 이겁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죠? 강달러로 원자재들이 좀 부진하다 이런 모습들 다 확인하고 있고요. 국제유가 안 좋고 뭐 골드값 안 좋고 골드 안 좋고 또 그리고 구리도 안 좋습니다. 원자재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다. 근데 이 보시면 일단 그 현재 보시면 뭐 유럽 증시 강한 거래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주식시장 자체는 일단 분위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이 한국 증시 기술적으로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 좀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